다른 건 놓쳐버려도 요 사전적 개념 정의는 꼭 알아두셔야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인지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저장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저장하고 인식하는, 또 만약에 표현되어지는 것, 인식하는 일련의 정신과정으로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의식, 감정, 생각, 정신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의 범주 안에는, 인지라고 커그니션 범주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의식, 감정, 생각, 정신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구성한다는 뜻인데, 이 재구성하는 방향성은 자기의 생명 보존 욕구를 통해서 가장 쾌적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지가 변형이 되어집니다. 체계가 바뀌어진다.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 체계의 형성과 작동 방향을 보면요, 재미있게도 인지는 균형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균형. 인지는 인지 체계는 내부 환경 안정성이나 또는 적응성의 쾌적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지 체계가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요 슬라이드 그림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마이클 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마음속의 몸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표를 보면은 많은 분 아시겠지만 이 직선의 선분의 길이는 마치 이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다 똑같은 정확하게 어느 것이 길거나 짧지 않고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요 선이 이렇게 안으로 모아 있냐 바깥으로 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가 더 길게 보이고 위에 것은 짧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은 자기의 어떤 균형이나 자기의 어떤 그 내부 환경과 쾌적한 수준을 맞추어서 우리 시각 체계도 그렇게 변형이 되어서 보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점을 보면은요, 맨 위에 있는 점에서 위에 있는 점을 이걸 만약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점이 중앙 아래에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러면 약간의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없다 생각해. 요 점도 없고 이것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없는 선하고 여기 두 개 없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 선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이고 어떤 것이 더 불안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만약에 위의 것이 더 불안정하다, 이것이 더 안정적이고 이것이 더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근데 대체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적이나 성품이나 또는 살아온 과정이 삐뚤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살아온 사람들은 여기 요 점만 보면 아마 뭔가 저항감이 있어요. 좀 안으로 가운데로 좀 이렇게 몰려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충동이나 자극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여기 점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보세요. 하나 붙이고 안정적인 점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위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오히려 불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왜 두 개는 서로가 차이와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것은 더 불안정해 보이느냐? 이거는 보여지지 않는 여백들, 힘이 있어요. 힘.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뭔가 균형, 뭔가 체계, 밸런스를 찾고자 하는, 조화를 찾고자 하는 안정성이나 적응성이나 쾌적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어떤 안정성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결국 인지 체계도 그러한 형성과 작동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스키마라든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의 인지체계가 작동이 될까? 작동되어진 나의 사고 습관이나 습관 체계나 또 생각하는 방식이나 감정의 작동 방식이나 또는 어떤 그 의식의 구성 방식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컨덴, 규정하고 그냥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지체계는 단히 자기 생명성으로 안정성을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크 존스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요, 사람에게 이렇게 전체가 울림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보여지지 않는 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의 그 인지에 따라서 감정의 차원들이 나타나는데 감정도 이게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표현도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감정의 차원들 보면은 이모션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죠. 근데 이모션이나 affection 또는 sentiment, feeling, spirit 하나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는 것은 구분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affection이고 어디까지가 emotion이고 어디까지 sentiment이고 어디까지 feeling과 spirit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의 affection 안에는 emotion, sentiment, feeling, spirit이 다 합리적 요소로 함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약간의 어떤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affection은 정동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기질, 그 사람의 피가 뜨겁다, 피가 차다, 냉담하다,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이나 체질이란 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물질적 토대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을 우리는 어펙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질적 토대에서 약간 힘적인 부분으로 더 이제 탈색된 부분이 이모션이고요. 그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 쪽으로 모션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션은 하나의 어떤 외부적 대상이나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즉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모션이라고 합니다. 센트마음은 우리가 정서라고 그래요. 정서는 이모션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서는 외부적 대상의 사건이나 어떤 호랑이 나타났다든지 강도가 나타났다든지 그러면 이모션은 외부적 대상이나 동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을 이모션이라고 한다면 센티먼트 정서는 외부적 사건과 관계없이 내 자신의 고유한 어떤 그 분위기를 말해요. 무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비가 오면 뭔가 칙칙해, 뭔가 그냥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마치 물 만난 사람처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모션과 센티먼트의 차이는 이모션은 하나의 어떤 그 외부적 대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동기가 있을 때 발생이 되는 거지만 정서는 외부적 동기나 사건이 없이도 그대로 계속 항구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을 센티먼트라고 해요. 근데 이모션은 외부적 사건의 동기가 없으면 이모션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게 차이고요. 필링은 뭐냐면 이런 필링은 센티먼트 무드와 조금 더 승화가 된 조금 더 예민한 좀 예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죠. 식스 센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감 같은 거죠. 예지감. 그래서 필링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식스 센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넘어서 직관력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직감이 바로 이제 필링의 요소입니다. 직감이 굉장히 발달된 분들이 많죠. 시인들이나 예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 직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릿은 이런 직감을 넘어서 있는 영성의 관계죠. 이런 것들이 전부 affection이라고 하는 물질적 토대 위에서 점점 위로 이제 승화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료에서 누스 정신성으로의 이행이 되어지는 단계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맨 밑바닥에는 그룬트스티뭉이라고 하는 그룬트스티뭉 하이델거의 기본 그룬트라는 게 뭡니까? 근본이죠. 근본. 스티뭉이라는 것은 센티멍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정서, 근본 정서, 근본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 하냐면 인지가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더 빠르겠습니까? 외부 자극,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대상이 주어지면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은 일단 이 감정들이 동반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가 더 빠르냐, 정서가 더 빠르냐, 감정이 더 빠르냐 했을 때 우리 인지 체계보다도 오히려 더 빠른 것이 바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경과학에서는 정서와 감정은 이성과 인지보다도 더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감정도 이렇게 감정과 정서는 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안정성과 쾌적함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감정과 정서가 지니고 있는 방향성이다. 이 정서는 아까도 말했던 어펙션이라고 하는 그 감각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외부 자극에서 쾌감이 어떤 부분은 쾌감, 어떤 부분은 불쾌가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 쾌감과 불쾌에 따라서 우리의 감각도 수축이 되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쾌감이 될 수도 있고 통증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정의 지향성은 바로 안정성과 쾌적함을 지향하고 있다.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인지도식은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인지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지도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 하나의 어떤 변형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인지체계의 작동 방식은 A는 B이다 또는 X를 Y, Z, V, W로 이해된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숲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오솔길 가다가 갑자기 발에 물컹거리는 그러한 어떤 걸 밟았을 때 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분명히 밟은 것은 아니 나무나 밧줄이었는데 그 사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뱀이라 소리라치게 놀란다는 거죠. 자, 그가 느낀 뱀은 그의 마음이 우리의 인지 도식이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 거기엔 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느낀 뱀은 그의 마음이 그려낸 것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지 도식이 마치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뱀으로 그거를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팩트로 인지한다는 거죠. 분명히 헛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관념이 만들어낸 인지 도식이 만들어낸 책의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뱀으로, 팩트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이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왜 착각을 했을까요? 인지도식은 뱀으로부터 위험성으로부터 도피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뱀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지도식은 이렇게 A는 B다 또는 X를 Y로, X를 X로, A를 A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A를 B로, C로, D로 다양한 사람들이 A를 다른 각각의 고유한 성향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장 생명 보호의 보호 본능의 체계로 변환을 시켜서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지 체계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팩트가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일 수가 있다. 이것이 인지 체계가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감정 또는 조화로운 감정으로 만들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어떤 이 시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